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장진성 실장입니다. 조현수 실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몇 가지 재미있는 걸 준비해 왔습니다. 축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축구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축구할 때 우리가 그 근육을 많이 쓰이거든요. 근육을 많이 쓰이는데 팔만 쓰는 것도 아니죠. 팔도 사실 쓰이죠. 잡아야 되고 옷을 잡아가지고 뜯어야 되고 머리도 쓰고 하는데 중요한 다리 근육이 있고요. 하체 근육이 있는데 하체 근육 어떤 게 중요할지 한번 설명 좀 해줄까요? 슈팅을 할 때는 이제 강해야 되는 근육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우리 복근이 있는 코어 쪽. 그 코어 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슈팅을 할 때 내 발이 공에 임팩트 될 때 상체가 앞으로 같이 숙여줬을 때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폭발적으로 강하게 숙여줘야 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중요하고, 아, 그러면 축구할 때는 딱 이렇게 해서 차는 잘- 순간 상체를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만.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 선행 연구에 의하면 비숙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었고, 숙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당연한데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인데, 공을 차기 전에는 무릎이 많이 구부러졌다가 그리고 공을 찰 때는 아주 빠르게 펴서 공을 때려야 세게 찰 수가 있고, 그래서 무릎이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를 가져야 되고 대퇴사두근이 빠르게 힘을 쏘줘야 빨리 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발목 관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이 펴진 상태에서 공을 임팩트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만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게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목 근력도 중요합니다. 아, 찰 때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네, 편 상태로 아, 고정이 이게 찰 되어 때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딱 움직이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야 빵 찰 수 있는 거네. 아, 중요한 사실이야. 그럼 드리블 할 때 있죠? 드리블 할 때는 어떤 근육이 있을까요? 축구할 때? 드리블 할 때는 슈팅처럼 뭐 파워나 큰 파워나, 물론 파워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특정 파워, 근력, 근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경기장에서 그 상대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경기장 전체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공을 컨트롤하는 평형 감각이나 내 몸의 관절을 조절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 그리고 민첩성, 협응성, 심폐 체력까지, 그래서 체력 요인들 거의 대부분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 뭐 드리블은 다 잘해야 되네, 근육이. 맞습니다. 파워도 있어야 하고, 어허. 스피드도 있어야 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다 좋은 거네. 맞습니다. 헤딩할 때는 어떤 근육이 있을까요, 장 실장? 하체에 이제 코어 머슬이라든지 대퇴사두, 그 다음에 엉덩이 힙, 그 다음에 뭐 종아리 근육, 이런 근육들을 좀 복합적으로 전체 다. 목에 힘은 필요 없나? 목 하려면 팍 차야 되잖아. 목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 힘. 목이라든지 목 힘이. 이 등 쪽에 있는, 그러니까 승모 근육, 이런 근육들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없는 어린아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헤딩을 하다가는 이제 목이라든지 그다음 머리 쪽에 뇌손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근력이 갖춘 상태에서 헤딩을 하시는 게 좋고, 보통 헤딩은 이제 점프를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프를 조금 더 향상하기 위해서 재활 단계, 그러니까 근력이 만들어진 상태 다음, 그러니까 재활의 마지막 쯤에 이제 하는 훈련인데 바로 플라이오메트릭입니다. 이 운동은 이완 수축을 조금 빨리 해줌으로써 근육의 탄성을 빠르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운동 동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순발력, 폭발적인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잘 한 다음에 헤딩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은 뭐 전체적으로 다 근력이 쓰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세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된 상태는 이제 허벅지에 대퇴사두근이 이제 신장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즉각적으로 좀 빨리 대퇴사두를 수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점프해서 바로 갔다가 점프. 여기 이제 이 고강도기 때문에 좀 운동 강도, 뭐 횟수 이런 걸 좀 잘 조절해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헤딩 연습은 이제 보통 두 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발로 이렇게 한 발로 하시는 게 점프를 좀 더 많이 뛸 수 있습니다. 호날두가 원래 두 발로 스전트는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발로 이렇게 점프했을 때는 하체뿐만 아니라 그 상체에 젖는 이런 회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육은 뭐 등 근육이라든지 이쪽 뒤쪽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좀 튼튼하게 해야죠. 자, 슈팅할 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외래 환자들 보다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뭐 점프하고 착지하거나 드리블할 때 생기는데 슈팅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울면서 오시는데 이거 뭘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헛발질이라고 하죠. 헛발질을 하게 되면 무릎이 이제 쫙 편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이 펴집니다. 그게 과신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손상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완전히 슈팅이 이루어지는 동작은 이제 발목이 완전히 밑으로 꺾인 상태에서 단단하게 된 상태에서 슈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한 2000N, 보통 한 200kg 이런 무게가 실리는데, 실질적으로 슈팅할 때 볼에 접촉하는 이 상태에서는 힘의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15% 20% 이상의 에너지를 햄스트링 뒤쪽에서 이제 딱 잡아주는 브레이크 머슬인데, 이 햄스트링이 약하거나 너무 과하게 사용이 되면 햄스트링 뒤에 건염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슈팅 이후에 이 햄스트링 근육이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니까 앞으로 더 밀리는 뭐 전단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스트레스가 좀 더 많이 갈 수 있죠. 슈팅할 때 전방 십자인대가, 그러니까 보통 허벅지 근육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굽혀졌다가 수축될 때, 쫙 펴질 때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슈팅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한 15% 정도 에너지가 방출됐어요. 그럼 나머지 에너지를 뒤에 햄스트링이 좀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슈팅하고 난 뒤에 이제 발 자체가 과신전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못 잡아주니까 전방 십자인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오늘 조그만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되셨죠? 도움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장? 좋아요, 뭐해야 돼? 구독. 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